나이가 들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 눈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특히 당신의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젊은 세대에게는 저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켜야 할 품격, 그걸 잃는 순간 남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을수록 추잡해 보이는 행동, 최악의 베스트 7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당신도 무심코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멈추는 겁니다. 영상을 보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먹고 추잡해 보이는 최악의 행동 7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위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비하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이명식 할아버지는 손녀가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갔던 제주도 바다예요. 정말 예쁘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사진을 힐끔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려면 인화해서 보여줘야지. 이런 작은 화면으로 어떻게 보라는 거니? 손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메시지로 보냈어요. 이렇게 보시면 커다랗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메시지 알림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그냥 네 엄마한테나 보여줘라. 손녀는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를 떴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시간이 흐르며 손녀와 이명식 할아버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편안했던 관계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손녀를 속상하게 했는지 알지 못한 채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졌지? 한편 같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할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 이게 제주도야? 정말 예쁘네. 그런데 사진을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할미한테 좀 알려줘봐. 손녀는 기쁜 마음에 할머니에게 사진 확대 방법을 알려드렸고 함께 앉아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이런 기술 덕분에 어디를 가도 추억을 바로바로 남길 수 있으니 참 편리하구나. 손녀는 이런 할머니의 태도에 깊은 애정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제주도 갈 때 제가 꼭 할머니도 같이 모시고 갈게요. 반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녀와 멀어진 채 왜 손녀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태도는 단순히 기술 습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를 이어가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17살 이미선은 아이돌 콘서트를 다녀온 뒤 흥분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콘서트 진짜 대박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아직도 꿈 같아요. 그러나 77세 박정희 할머니는 TV 앞에서 트로트를 감상하던 중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콘서트? 그런데 돈 쓰는 게 아깝지도 않니?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한데 돈을 쓰더라. 미선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콘서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무대도 엄청 멋있고 팬들이랑 다 같이 노래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할머니는 사진을 힐끔 본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 그냥 시끄럽기만 하구먼. 이런 거 그만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미선은 억울한 마음에 할머니, 요즘 이런 음악이 대세예요. 진짜 예술이라고요. 라고 반박했지만 할머니는 리모컨을 눌러 TV 볼륨을 키우며 말했습니다. 됐어. 머리 아프니까 저런 건 듣지도 마라. 그날 이후로 미선은 할머니에게 아이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는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반대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려는 태도는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거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음악에 관심을 보이면 그들은 이분은 나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느낍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려는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 신뢰와 존중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거부하면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배우려는 태도는 대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6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위는 인색한 행동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사는 69세 강준호 씨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손수건 상자를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친구는 상자를 받으며 기쁜 얼굴로 포장을 풀었지만 상자를 본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너 생일 때 준 거랑 똑같은데? 설마 이걸 나한테 다시 준 거야? 강준호 씨는 당황하며 얼굴을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손수건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쓰는 것보다 네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지. 옆에서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야, 준호야. 선물도 돌려막기 하다가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네. 모두 웃으며 상황을 넘겼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다른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진짜 너무 아끼려고만 해. 선물 돌려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결국 다음 생일 파티에 강준호 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어느 카페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71세 신철문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났는데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던 신 할아버지가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옆자리 친구의 아메리카노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맛있어 보이네. 한 모금만 마셔봐도 될까? 착한 친구는 뭐, 그래, 하면서 커피를 건넸죠. 그런데 신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커피잔을 자기 앞으로 쓱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네. 근데 나 혼자 한 잔 시키기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이거 둘이 나눠 마시자.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한 친구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커피 한 잔도 안 시키고 남의 것 마시겠다고? 그러자 신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라도 돈을 아껴야지.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 할아버지는 주말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다가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린 셈이죠.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강준모 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맛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준모 씨는 음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남으면 싸가야겠지? 음식 남기는 건 진짜 돈 낭비야. 한 점도 남기면 안 돼.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강씨다운 말이네. 그래, 포장해 가라. 식사가 끝난 후 강준모 씨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정성껏 포장을 마치고 포장비 2,000원을 청구하자 강준모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포장비가 왜 나와? 그냥 남은 걸 담아주는 건데 돈을 받아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손님, 포장 용기가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강준모 씨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차피 음식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비용이 나올 텐데 내가 이걸 가져가면 비용도 절약되고 좋은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포장비까지 받아야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랑 쌤쌤이라 생각하라고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옆에서 친구들이 결국 포장비를 대신 내며 중재했습니다.
됐어, 됐어. 내가 낼게. 강 씨, 다음엔 이런 걸로 너무 따지지 마라.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고 강 씨는 포장된 음식을 들고 당당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속삭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강 씨랑 같이 밥 먹지 말자. 이런 걸로 창피당하긴 싫다. 결국 강준모 씨는 남은 음식을 얻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색함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에서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여유와 배려를 통해 존중을 느낍니다. 하지만 계속 인색하게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배려와 여유는 신뢰와 호감을 쌓는데 필수적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유롭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는 끝없는 말과 끊을 줄 모르는 대화입니다. 대화란 서로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끊어가며 끝도 없이 이어가는 사람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포항에 사는 72세 정찬영 씨는 대화의 독점자로 유명합니다. 친구들과 만난 날에도 정찬영 씨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해봤자 돈만 날리지. 나 때는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건 안 했어. 친구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했지만 점점 눈빛이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슬쩍 말을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씨, 요즘은 좀 다르잖아. 요즘 애들은. 하지만 정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그거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게 정답이야. 결국 대화는 정씨의 독주가 되었고 친구들은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만남이 끝난 뒤 친구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정씨 빼고 만날까? 말 끊을 틈도 없으니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씨는 손녀가 학교 이야기를 하려는데도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건 시간 낭비야. 손녀는 눈을 굴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뭘 말하든 다 할아버지 얘기로 끝나겠지. 결국 손녀는 핸드폰만 보며 대화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끝없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주고받아야 상대방도 공감과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대화 중 상대방이 흥미를 잃은 표정을 짓거나 말 끊기를 시도한다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짧고 간결할수록 상대방이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4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입니다.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줍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방귀나 트림을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자기 관리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품격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신경 써야 하며 이는 품위와 존중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 도서관. 68세 이모 씨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도서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기에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도서관이야. 뭐라고? 아니, 크게 말해봐. 안 들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 고개를 갸웃하며 이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그거 그냥 하면 된다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전화 통화가 길어지자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여긴 도서관인데요. 하지만 이 씨는 학생을 힐끔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조용히 하라는 거지? 알았어.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숨막히게 조용한 거야? 도서관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순간 도서관 직원이 다가와 이 씨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손님, 여긴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전화는 밖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이 씨는 기분 나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요즘 사람들 너무 예민하네. 이렇게 조용한 곳이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결국 그는 통화를 마치고 자리를 떴지만 도서관 안은 이미 어색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도서관 직원들은 이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시끄럽게 하진 않으실까? 결국 이 씨는 점점 도서관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한 지하철. 71세 진준모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뿡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고개를 돌리며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승객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하지만 몇 분 뒤 진 씨는 다시 뿡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로부터 2분도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뿡!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함을 넘어 민망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젊은 승객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 씨는 그 모든 반응을 무시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꺼억 하는 큰 트림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주변 승객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한 승객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다른 승객도 속삭였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옆에서 딸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참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생리현상 가지고 뭘 그래. 지들도 다 그러면서 유난 떠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날 이후 가족들은 진 씨와 지하철을 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은 불쾌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깊은 혐오감을 줍니다. 방귀나 트림 같은 생리현상은 누구나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태도는 더럽고 불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자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는 핑계로 정당화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조심성 없는 행동은 참아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이 든 세대 전체가 불쾌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를 포함해 나이 든 세대 전체의 이미지를 망칩니다. 작은 배려와 조심성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같이 있기 싫은 사람으로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과도한 권위와 세대 비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을 내세우는 말과 행동은 젊은 세대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거나 우리 때는
힘들어도 참았다 같은 발언은 공감 대신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갈등을 키우고 대화를 막아버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는 현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폄하하면 그들은 이분은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건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는 태도는 세대 간 소통을 막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태도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여기며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이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꺾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26세 김준호 씨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작은 누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 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어려워. 요즘은 서류 통과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야. 서류 통과해도 AI 면접,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까지 다 통과해야 겨우 합격인데 지원자 수는 수천 명씩 되니까 감이 안 잡혀. 작은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인 67세 김동수 씨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네가 준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 때는 군대 갔다 오면 공장 취직해서 바로 돈 벌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땐 지금처럼 학력, 경력, 자격증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 요즘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모두 핑계일 뿐이야. 우리 때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 너희는 기회가 넘쳐나는데도 불평만 하잖아. 그러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준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공감받을 리 없겠구나. 작은 누나는 상황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취업 경쟁률도 너무 높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도 많아졌대요. 준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약한 건 사실이야. 내가 너희 나이 땐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두세 개씩 일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준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집에서조차 취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작은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왜 저렇게 방에서만 있어? 대화도 안 하려고 하네. 작은 누나는 답답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준호 말 끊고 자기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 거죠. 준호는 공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그제야 조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요즘 애들이 겪는 어려움을 내가 잘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네. 문제는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누구라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조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이런 점이 힘들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작은 공감이 세대 간의 소통을 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의 최명식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동창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요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스트레스예요. 야근도 기본이고 성과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다른 후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요즘은 일이 아니에요. 퇴근 후에도 매일 확인하라고 하고 주말에도 불러내고. 최명식 씨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야근이 기본이라고? 우리 땐 야근은 기본이 아니라 필수였어. 밤새는 날도 많았고 일하면서
군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었지. 후배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최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징징대더라. 그건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정신력이 강하면 그런 스트레스도 다 이겨내는 거야.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후배가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개인 시간도 거의 없어요.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나 최 씨는 허허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힘든 건 우리가 옛날에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신을 단단히 먹어야지. 그렇게 약해 빠져서 무슨 회사 생활을 하겠냐? 후배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나갈 무렵 후배들은 먼저 자리를 뜬다며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후배들은 최 씨를 회식 자리에 초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형님은 너무 자기 얘기만 하잖아. 같이 얘기하기가 힘들어. 맞아. 힘들다고 말하면 다 요즘 애들은 약하다로 끝나니 얘기를 나누기가 불편해. 특히 젊은 세대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은 큰 반감을 삽니다. 예를 들어 취업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는 젊은이에게 그래도 너희 때는 기회가 많다고 말한다면 이는 공감보다는 비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공감과 존중이 없는 대화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세대 간 갈등을 더욱 깊게 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약하다는 말 대신 요즘 환경이 참 어려워 보이네라고 말하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젊은 세대는 단순히 평가받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받길 원합니다. 세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경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술자리에서의 통제력 상실입니다. 술자리는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욕설이나 폭언, 폭력을 행사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줍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술에 취해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적정선을 지키지 않고 폭언이나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은 관계를 끊으려 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행동은 관계를 더 크게 망칩니다. 상대방이 웃으며 넘기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술자리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이런 행동은 대화를 멈추게 합니다. 거친 언행과 욕설. 술에 취하면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며 욕설과 거친 언행이 튀어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국 사회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은 술자리에서 욕설과 무례한 언행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2%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젊은 세대는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간주하며 품격과 예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술자리에서 욕설과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점점 고립됩니다. 술자리는 나의 품격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언행을 절제하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은 순간의 스트레스를 풀어줄지 몰라도 그 대가는 신뢰를 잃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술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술자리에서의 태도는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관계를 이어가거나 끊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 정말 최악으로 보이는 행동 1위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약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추하게 드러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배달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행동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창피함을 안겨줍니다. 이런 행동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를 핑계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나이가 든 만큼 더 추하게 보일 뿐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절대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못나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멀리하려 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나이에 오히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무례한 언행은 한 사람의 이미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 불편하게 만들고 그 자리의 분위기까지 망쳐버립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동석자들은 그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함께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자에게 무례한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종업원이나 배달원, 심지어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행동은 그 자체로 나는 품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동이 젊은 세대에게 나이 든 세대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여깁니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퍼지면 세대 간의 벽은 더 높아지고 관계는 더욱 단절됩니다. 결국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존경받는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경험과 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면 존경은커녕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는 단지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단순히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약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중은 말로만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나의 품격을 높이고 세대 간의 소통과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존경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존경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비하하며 거부하는 태도, 인색한 행동, 끝없는 말로 대화를 독점하는 습관,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 과도한 권위와 세대 비하, 술자리에서 통제력을 잃는 모습, 그리고 약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는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불쾌감을 줍니다. 이런 행동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추하게 보일 뿐이며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지혜롭고 품격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위의 행동들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당신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존경과 신뢰를 얻고 싶다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색함을 버리며 대화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공공장소에서는 기본 예의를 지키고 과거에만 갇히지 말며 술자리에서 자신을 제어하십시오. 특히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과 성숙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곧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나쁜 습관을 정당화하지 말고 존중받고 싶은 만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나이가 아닌 행동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